그래서 20개 판매가 일어나면 하나는 수익이 없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말도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월 2억 찍는 모험자입니다. 온라인 사장님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출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내 장부상에서는 이만큼 돈이 남아야 되는데 돈이 다 어디 갔나, 돈은 언제부터 쌓이는 거지?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판매 가격의 오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상기초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원가에다가 마진과 플랫폼 수수료를 붙여서 최종 판매 가격을 결정하시는데 더 이상 실수는 없으실 겁니다. 자, 일단 마진은 뭐냐요? 마진은 네이버 사전에 켜보면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마진을 설정하는 건 자유죠.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심판받으니까요. 자, 그럼 원가에다가 마진을 태웠고 플랫폼 수수료를 반영하는 걸 예시로 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원가가 있어요. 원가. 마진 또는 수익이죠. 그리고 얘가 수수료. 얘네들 다 합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판매. 그러면 이게 100%라고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의 수수료는 10%다. 내가 요거를 50만 원에 사가지고 40만 원을 남기고 싶어요. 플랫폼에 팔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원가는 50만 원이죠. 만원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원가는 50이고 내가 수익을 얼마 하고 싶다고? 40만 원 남기고 싶다.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는 10%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이 날아가잖아요. 플랫폼에다가. 판매 금액에서 수수료를 빼고 남은 금액을 정산 받잖아. 정산. 자, 그럼 여기가 10%면 여기 몇 프로예요? 여기는 90%다. 그럼 지금 이 숫자 예시에서 90%가 얼마여야 돼요? 90만 원이다. 자, 90%가 90만 원인 어떤 숫자가 뭐다? 바로 판매 금액이다. 근데 이거는 예시로 좀 쉬운 숫자가 들었는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과연 뭐의 90%가 90만 원이냐? 100만 원에 90%가 9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100만 원. 그럼 판매 금액이 내가 100만 원에다가 올려놓으면 수수료 10% 떼고 내가 정산받는 게 90만 원이다. 90만 원 정산받으면 나는 원가 50만 원이니까 40만 원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숫자를 조금만 바꿔도 좀 어려워져요. 자, 다시 한번. 정산을 90만 원 받으면 나는 5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40만 원 수익 남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수수료 10%를 떼고서. 그럼 우리가 이 숫자를 바꿔봅시다. 100만 원이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조금 복잡해진 숫자의 예제를 위해 가지고. 자, 90%가 90만 원이다. 그러면 100%는 얼마냐? 우리 요거를 X라고 합시다. 판매 금액 X. 90%가 90만 원일 때 100%는 얼마냐 이거야. 그럼 우리 비례식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즘 잼민이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다는 거잖아요. 안에 거 먼저 곱하면 90만 곱하기 100%는 밖에 거 곱한 거 90% 곱하기 X. 퍼센트 똑같으니까 날릴게요. 단위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90만 곱하기 100 하면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90X다. 자, 00 날려주고 900만 원 9X다. 9 넘어가면은 X는 100만 원. 이래서 판매 금액이 100만 원이 된 거예요. 자, 다른 숫자로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 그대로 지우고 숫자만 바꿀게요. 자, 이번에는 좀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원가가 자 100만 원이에요. 원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짜리를 내가 사서 팔아가지고 얼마 남기고 싶다? 20만 원 남기고 싶다. 15%다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봅시다. 자, 수수료를 15% 날렸죠. 그럼 날리고 나면 여기 몇 프로 남아요? 전체 100%에서 15% 날렸잖아. 그럼 여기 몇 프로 남아요? 요만큼 15% 날렸으니까 여기는 85%가 남았다. 그죠? 수수료가 15%가 날아갔으니까 남은 게 85%다. 그러면은 내가 그럼 원가 100만 원짜리 20만 원 남기려면은 내가 정산 얼마 받아야 돼? 정산 12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정산 120만 원, 120만 원이 85%인 X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판매금이 되는 거예요. 이 판매 금액이 100%가. 100%가 궁금한데 100%는 모르겠고 85%가 120이래. 더하면 120이잖아요. 120. 그래서 이번 아까처럼 똑같이 넣어보는 거예요. 85%가 120일 때 100%는 얼마냐?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해서 120
곱하기 100%는 밖에 거 85%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그럼 퍼센트 단위 똑같이 날아가고, 자 12,000원이네요. 12,000 85x다. 그러면 x는 85분의 12,000이다. 12,000 나누기 85 하면은 141.17 141.18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판매 금액을 141만 1,800원 정도 해놓으면 수수료 15% 떼고 내가 120만 원 정산 받는다는 거예요. 120만 원. 언제? 141만 1,800원 해놨을 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더 수익을 율로 봅시다. 자, 원가 이번에 얼마짜리 갖고 올까요? 50만원짜리 갖고 오보자. 50만원. 자, 수익 얼마 보게? 나 수익을 25% 보겠다. 25%. 그럼 수수료는, 여기 수수료는, 여기는 약간 좀 폐쇄물 같은 데라 수수료가 비싸요. 20%. 자, 원가가 50인데 25% 보겠다.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죠? 50에 25%니까 나누기 4 하면 되죠. 25%가 4분의 1이니까 12.5 나왔나요? 12.5. 50원가에다가 수익률 25%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12.5가 나왔어. 그러면 정산 받고 싶은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50 더하기 12.5인 얼마다? 62.5가 된다. 정산을 62.5 받으면 50원짜리 사가지고 25% 수익 본 거예요. 나는 수수료 20% 떼고 나서. 그러면 수수료가 20% 빠지면 여기 부분이 몇 프로 남아요? 여기가 20%죠. 그럼 내 정산 예정 금액은 20% 빠지고 남은 80%죠. 그럼 이번엔 누구예요? 80%가 누구여야 된다고? 62.5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62.5를 좀 풀어보면 50에다가 50 곱하기 25%를 해서 얘네 둘을 더해준 거죠. 식으로 만들면 원가 더하기 원가 곱하기 수익률 맞나요? 얘가 원가고 얘가 원가 곱하기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얘는 또 누구랑 같냐면 원가 곱하기 1은 곱해줘도 똑같잖아요. 그죠? 더하기 원가 곱하기 수익률, 이렇게 한 번 더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원가가 똑같이 반복이 됐잖아. 원가. 그럼 우리가 원가 반복되는 거는 곱하기와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묶어줄 수 있잖아. 원가가 앞에 나오고 곱하기 뭐야? 요 1 나오고 수익률 나오면 되겠죠. 1 수익률. 그럼 얘는 뭐야? 중간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잖아. 빼기 아니잖아요. 그럼 얘도 더하기. 그래서 얘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50 곱하기 1 플러스 25%가 된다는 거예요. 25%가. 이 값이 뭐냐면 이 값이 정상 금액이다. 한 번에 계산하려면은 원가에다가 수익률을 곱하면 그냥 수익만 나오니까 1에다가 수익률을 더한 다음에 원가에 곱해줘 버리면 바로 우리 정상 목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아까랑 차이점이 지금 수익이 정액이 아니라 수익률로 나왔기 때문에 아까랑 달라졌어요. 조금. 여기까지만 이제 수익, 그러니까 목표 정상 금액, 요거 용어를 좀 정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목표 정상 금액이라고 한다. 우리가 목표한 정상 금액이 알아서 잘 정산이 돼야지 내 장부랑 내 실제 소득이랑 내 지갑 상태랑 이게 싱크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 정상 금액이 몇 %냐가 이제 수수료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그러면은 첫 번째 1차적으로 목표 정상 금액 먼저 정하면 그 다음에 내 판매 가격을 아까와 같은 비례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숫자로 마무리 한번 지어 볼게요. 그러면 정산이 62.5인데 이게 80%라 했죠. 왜 80%? 수수료가 20%니까 20% 떼고 나면 80% 남는 거잖아요. 그 남은 80%가 내 정산 목표 금액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80%가 62.5면 100%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62.5 곱하기 100%는 80% 곱하기 x다. 자, 단위는 똑같이 남변에 있으니까 날려줘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날려줘도 무방하다 이거죠. 6250이죠. 80 곱하기 x다.
그럼 x는 뭐냐? 이걸 암산하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그냥 계산기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x는 8.125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만원 단위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78만 1250원. 플랫폼 수수료가 20%인 사이트에 78만 1250원으로 판매를 하면 내가 원가 50만원짜리 갖고 와가지고 25% 남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원래 정석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례식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비례식 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비례식 자세히 보자고. 이게 정산 예정 금액이죠. 우린 100%를 찾는 거잖아.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정산 예정 금액을 80%로 나눈 식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62.5죠? 정산 예정 금액. 100%는 1이니까 사실 이건 없어도 돼. 100%는 1이잖아요. 1이 100%고 100%가 1이잖아. 근데 얘는 없어도 식이 똑같은 게 성립된 거 맞죠? 62.5는 80% 곱하기 x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 원래 100%가 있었는데 얘는 의미가 없잖아. 1이니까.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62.5는 80% 곱하기 x다. 자, 이거를 다시 자세히 보면 이 식 알 필요도 없어. 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x의 80%라는 뜻이잖아. x 곱하기 80%라는 거는 x의 80%라는 거잖아요. x의 80%가 62.5다. x, 판매 금액 x잖아. 우리의 x는 판매 금액이죠. x의 80%잖아요. 여기가 수수료가 20%니까. x의 80%는 62.5다. 이 말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으로. 그럼 x가 어떻게 되냐? x는 80% 분의 62.5예요. 62.5. 근데 이 80%는 뭐냐? 80% 어디에 나왔어요? 수수료가 20%니까 얘가 80% 된 거 아니에요. 두 개 더하면 100%는 100%가 1이랑 똑같다 했죠.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이나? 1 빼기 20%를 나눠준 게 되는 거예요. 내 정산 목표 금액에서. 예? 이게 판매 금액이다. 정산 목표 금액을 1에서 수수료를 뺀 만큼으로 나눠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한 방에 할 수 있냐면 판매 금액 x는 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원가 곱하기 수익률 나누기 이렇게 된다. 자, 원가 플러스 수익률 하면 이게 뭐라 했죠? 목표 정산. 맞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우리 분모에 들어가는 것들. 아까 여러 번 비례식 통해서 식 만들어서 했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여기다 플랫폼 수수료 넣어주고 여기다 내가 수익률 넣어주면 원가 넣어주고 요 계산으로 판매 금액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 간단한 거예요. 사실상. 앞에서 제가 상기초라 그랬잖아요. 상기초. 누구는 내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웃을 수도 있어요. 이거 칠판에다 쓰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이게 공식처럼 되는 건데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여기까지는 잘 돼요. 원가에다가 1 플러스 수익률 해가지고 목표 정산금을 정하는 거 이건 잘해. 근데 여기서 나누기 1 빼기 수수료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잖아. 나누기 1 빼기 수수료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오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곱하기 1 플러스 수수료를 해준다고. 여기서 실수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1 플러스 수수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 판매 금액 X가 목표했던 것보다 작아져요. 목표 정산 금액을 계산하고 나서 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1 빼기 수수료를 한 값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X가 나오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이걸 곱해줘 버린다고. 1 플러스 수수료를.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이트 수수료가 10%면 90%를 나눠줘야 되는데 90%를 나눠주질 않고 1.1, 110%를 곱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X가 얘보다 얘가 작아져요. X가 작아진다고. X가 작아지면 우리 판매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판매 금액이 작아지는데 내가 판매 금액 싸게 올렸다 해가지고 수수료 싸게 해주나? 수수료 똑같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판매 금액이 작아지고 수수료는 그대로니까 뭐가 작아지면 목표 정산 금액이 얘가 작아진다고. 얘가 내가 장부에 쓰는 숫자랑 다른 숫자가 튀어나온다고요. 얘가. 그래서 이게 마진율이 엄청 높은, 예를 들어서 진짜 막 50만 원짜리 사가지고 팔았는데 50만 원 남고 이 정도면 이런 수익률이 100%씩 되는 거는 정말 미미한 뭐 택배비 정도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위탁 판매라든지 리셀이라든지 구매 대행 같은 것들 마진율이 적은 구조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차가 커져요.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0%고 플랫폼 수수료가 10%일 때 이걸 안 하고 이걸 해가지고 오차가 생기면 15개에서 20개 판매가 일어나면 하나는 수익이 없는 거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엄청 기초적인 얘기지만 깊이 생각 안 하다 보면 간과하는 거예요. 몰라서 간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게 3명 이상이 이걸
실수하고 있다는 걸 내가 포착한 이상 더 있을 거라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고, 좀 많이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는 내용이라도 한번 보셨다면 이제 비슷한 실수는 하시지 않겠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 2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원가가 5만원이고 수익이 3만원일 때, 그리고 수수료가 20%일 때 판매 금액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목표 수익이지, 목표 수익. 그러면은 내가 정산 얼마 받으면 돼요? 5만원 더하기 3에다가 수수료가 20%니까 1 빼기 20%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0만원 됩니다. 10만원. 내가 플랫폼에 10만원에다가 올리면 수수료가 2만원 빠지고 8만원을 정산 받는데, 그럼 내 원가가 5만원이니까 수익이 3만원 되는 거 맞죠? 원가 120만원, 수수료가 12%다. 판매 가격. 자, 원가가 120만원이고 수익률을 15% 보려고 하면은 내가 정산 받아야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12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15% 맞죠? 그럼 여기다가 플랫폼 수수료가 12%니까 판매 금액은 나누기 1 빼기 12%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정확하게 판매 가격을 계산하는 거다. 요 식을 뭐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예제는 여기까지 풀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플랫폼에서 붙여주는 쿠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수료가 12%인 플랫폼에서 50%를 쿠폰에다가 쓰겠다. 그러면 이만큼을 고객을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내 정산 목표 금액에서 6%가 할인된 금액을 결제하게 되고 그만큼이 내 매출에서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쿠폰을 붙이는 데 있어서 셀러와 플랫폼이 분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담 쿠폰 또는 파트너 분담 쿠폰, 이런 표현이 주로 쓰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 정산 목표 금액이 침범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류의 할인 행사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사전에 플랫폼에서 먼저 제안을 주거나 공지를 먼저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트너 분담 쿠폰 4% 행사 진행하실래요? 8% 쿠폰 행사를 진행할 건데 파트너와 플랫폼이 5대5로 들어갈 겁니다. 또는 6대4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를 먼저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의 정산 목표 금액은 그대로 두고 실질 수수료가 얼마인지, 만약 플랫폼 수수료가 12%라고 했을 때 4% 분담 쿠폰이 들어간다고 하면 수수료를 16%로 간주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정산 예정 금액은 내가 이거는 건드릴 생각이 없어. 근데 여기서 내가 원래 12%라 했잖아요. 12%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객한테 파트너 분담으로 4% 할인 쿠폰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붙는 거예요. 4%가. 근데 이거를, 그럼 얘가 총 16%잖아요. 근데 내가 요만큼을 고려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했던 정산 예정 금액이 있는데 수수료가 12% 날아가고 여기서 4% 여기서 침범한다고. 4%를. 그럼 내가 정산 예정 금액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금액이 4% 까여서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퍼센테이지는 전체 판매 금액에 대한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판매 금액에 대한 4%만큼 내 정산 예정 금액에서 훅 빠져버린다고. 요거를 이제 염두에 안 두면. 그래서 이제 파트너 분담 할인 쿠폰이 얼마 들어갈 거다 이런 협의를 할 때 내가 판매 가격을 이렇게 바꿔놔야지 내 정산 예정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작게 남기면서라도 이 행사를 하겠다 하면 이게 그때는 또 이걸 또 깎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예기치 못하게 줄어든 정산 예정 금액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런 쿠폰 외에도 플랫폼이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의 수익을 침범하는 경우, 당연히 물론 동의하에 그런 경우가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숙지하셔도 플랫폼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자선 사업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 얘기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원가에다가 수익을 더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더한 게 전체 판매 금액인데,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를 반영해 줄 때는 얘가 10%라고 했을 때 얘가 90%가 돼주는, 또는 얘가 15%라고 했을 때 얘가 85%가 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정산 받고 싶은 금액이 90% 또는 85%가 되는 숫자를 판매 금액으로 집어넣어줘야지 된다. 쉬운 내용이긴 한데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는데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나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이거 다 역마진 쳐맞고 자선사업 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말도 못했는데 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을 4분이나 보게 되면서 이게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신선식품과 명품 카테고리에서 각각의 유통 브랜드를 2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부터 부업으로 시작해서 가진 삽질을 하면서 꾸역꾸역 매출을 일으켜 왔는데, 그때 알았으면 삽질 덜 했을 것들을 실전 알짜배기로만 준비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 중인 컨텐츠는 부가가치세 박살내는 거랑 초보 사업자라고 다 간이가세자로 시작하는 게 정답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독 누르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